반갑습니다. 앵그리윤 선생 부동산입니다. 11호 대책 이후에 아파트 시장이 이제 규제를 묶임에 따라서 아파트가 이제 막히니까 요새는 아파텔, 이제 오피스텔이죠.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피스텔, 아파텔에 투자하시거나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정보를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LTV를 40% 하고 전매 제한을 3년으로 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통상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LTV가 70%고 전매 제한이 1년입니다. 또 이제 청약 통장도 불필요한 데다가 지금 이제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비주택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제 강화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수도권 37개 지역에 조정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거를 승인이 나는데 보통 요새 같은 경우 2,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청약 가점제가 이제 강화가 되고요.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는 겁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은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거래량은 매우 준다는 건 뭐 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럼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TV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인데 오피스텔은 70%. 청약 통장은 아파트 같은 경우 청약할 때 필수지만 오피스텔은 불필요합니다. 전매 제한이 아파트는 3년, 오피스텔은 1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하고 투자자 모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유연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새는 이제 신축 대단지형 아파트들이 이제 대세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마 건설업체나 시행사에서도 이쪽에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20년 6.17 대책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2020년 7월 오피스텔 거래량이요. 4,97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고요. 규제가 강화되면 비주택 시장으로 투자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동일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파텔의 주요 장점은요. 일단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나 월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심에 가까운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1에서 3인 가구까지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세입자 확보가 용이합니다. 일단 위치가 좋은 데다 금액도 아무래도 좀 적기 때문에 세입자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만약에 상권이 인접한 지역에 오피스텔을 잘 골라낸다면 시세가 출렁일 경우에도 방어력이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뭐 이 지역을 꼭 뭐 매매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송파 위례 아피치라는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전용 한 59 정도가 한 6억에서 7.5억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거여역이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있고 또 위례 신도시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의 인프라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위례선 트램이 생기게 되면 역도 가깝거든요. 또 만약에 그게 위례 신사선까지 된다고 한다면 트램을 타고 두세 정거장 내에 위례 신사선 중앙역에 도착할 수 있는 호재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나 직장인의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활발한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정에 있는 송파 파크 하비오 프로지오입니다. 여기는 이제 59형이 한 7, 8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지역이 가깝고 인프라 완성도가 높고 주변에 또 가든파이브라는 상권이 형성된 데다가 가든파이브 지하에는 이마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월세를 받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판교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85형이 13.5억에서 15억 정도 하는데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85형이라고 해도 실제 일반 아파트로 따지면 25평 정도 내부 공간이 나옵니다. 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바로 앞에 그 판교역인데다가 또 현대백화점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직장인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신축 고급 인테리어를 했고 다만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실률은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 신도시에 있는 한화 오벨리스크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큰 게 74형인데 한 10억에서 11.5억 내외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위례 광장하고 접해 있는 곳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례. 거기다가 이제 최근 위례 그 개발 호재인 복정역 개발이라든가 위례선 트램, 또 위례 신사선 트리플 호재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대형 병원 입주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가치가 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격대가 10억 내외이기 때문에 초기 진입가가 낮고 향후에 가치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하고 이제 상권,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완성된 위례 신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아파트텔, 오피스텔 투자 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파트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만약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걸 주거용으로 전환 시에는 종부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거 중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합산돼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관리비가 높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보통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또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건지 거주를 할 건지 미리 결정한 다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심해졌지만 지금 이제 오피스텔을 제외시켜 놨지만 언제 분위기가 바뀌면 또 세제라든가 대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것들을 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보통 오피스텔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대 수익을 받는 데 치중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격 상승 요인을 너무 많이 비중을 두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를 때는 같이 오를 수 있겠지만 내릴 때는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규제가 이렇게 강해지면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질 않죠. 또 새로운 길을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호 대책의 숨은 수혜자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아파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임대 수익을 고려하신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격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신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다만 실수요자들은 그 적은 금액으로 안정된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정된 주거를 영위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그리 윤선상 TV에서는 시장 흐름을 이제 계속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